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지법의 이규홍 판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관할 집중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거는 이제 관할 집중이 되고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가 그걸 한번 개략적인 걸 저희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게 관할 통합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오랜 수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는 대법원서 작년 한 10월부터 특허부 코트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이제 저도 거기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국회에서 아시는 대로 세계 특허부 국가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사법부와 입법 행정부가 그렇게 했고 특허청은 워낙부터 뭐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3부가 이렇게 다 같은 이렇게 힘을 쓴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지난주에 국회팀에서 이제 축하연도 갖고 했었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고 이렇게 됐을 때 뭐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료는 제가 그 인수할 때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저 지난번 모임에서 그 특허법원 한기원 수석부장이 만든 자료를 제가 살짝 바꾼 것이라 저작권을 이제 허락을 받았고요.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에 미치는 영향, 관할 집중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법안을 사는지 그리고 특허부 국가라는 거 그 개념을 한번 저희가 해왔던 작업이니까 이제 설명을 시간이 되는 대로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보다 제가 이제 이건 어저께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집어넣은 아마 자료에는 없으신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거는 대충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 이만큼 다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걸 제가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거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1심은 각 연방지법 모두 다 하고 2심만 CAFC로 와 있는 상황이죠. 사실 CAFC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안 되는 사건만 지재를 취급하고 있죠. 다른 사건들은 52% 이상은 이제 뭐 무슨 인사라든지 전혀 지재랑 관계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신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지재만 계속 그냥 종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터널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확 쏠려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그것만 하는. 근데 그렇다고 좀 속된 표현으로 자를 수도 없는 종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본은 아시는 대로 이제 뭐 1심은 도쿄 오사카로 양쪽 동서로 나눈 다음에 이 재미있는 게 이제 기술형 사건이라 해서 특허 실용 신안 등등 외에 프로그램 저작권까지 같이 이 여기다 전부 특화시켰죠. 2심은 지재고제로 갔고 우리도 이번에 할 때 저작권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저작권을 넣어달라는 얘기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반영은 안 됐고요. 중국은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짰던데 고도의 기술적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3개가 있고 이 3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따로 들어보니까 왜 3개를 만들었냐 이러니까 잘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우리도 사실은 이 그 침해 사건 1심을 5개로 하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하나로 모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좀 지방을 홀대하는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오갔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통일이 안 되거든요. 3개가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중국이 2심이 이제 이게 일반 항소심으로 가는데 과연 2심이 어느 정도 해줄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1심 그 밑에 4급 중에 제일 하급에서 하고 재밌게 2심을 특허법원에서 하는 식으로 돼서 이제 좀 잘 나름대로 짠 것 같고요. 대만은 굉장히 넓게 다 하는 것 같고 스위스도 2012년 만들었는데 이거는 또 특허청 결정에 대한 것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여션 제가 좀 알아봤는데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럽 부분은 뭐 너무 아시는 대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했지만 이 기술 판사 제도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흘러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할이 어떻게 통합됐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건은 이렇게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 보호에 관한 민사 본안 사건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치 설계, 저작권,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다 빠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 본안에 해당되고 가처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여긴 안 적었나? 가처분이 제외가 돼서 그 지금 이건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항고 사건 이제 가처분이 굉장히 가처분의 본안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중요성이 많은데 하여간 현재는 제외된 상태이고요. 민사 본안은이라고 하면 단독 합의를 다 포함해서 2심이 특허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은 그 법원 시스템을 아시겠습니다만 단독 사건은 그 법원에 해당 지방 법원에 항소부로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냥 특허법원으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이 제도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심이 이렇게 5개로 전속 관할로 되면서 중앙의 선택적 중복 관할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항소심 관할은 당연히 특허법원으로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또 뭐 이 5개 이렇게 있지만 또 뭐 다른 의원은 뭐 이상민 의원 안은 이제 이거를 빼자고 한 것도 있었지만 하여간 유지가 되면서 필요에 따라 중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결과는 이제 보면은 1심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다 모일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데 저도 지금 중앙법원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판부를 몇 개 늘려야 될지가 고심인 게, 뭐 대구나 광주에서도 온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던 상태고 대전에 조금 있었고요, 사건이. 대신에 성남 수원은 수원 성남 인천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당연히 중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획기적인 그런 그 집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참고로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 시행 시기는 1심은 내년 1월 1일 제기되는 것부터, 항소심은 내년 1월 1일 이후 판결 선고된 것부터 이렇게 가니까 사실 바로 그냥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할 집중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이런 부분 사실은 뭐 당연한 말씀이겠죠. 뭐 이렇게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고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지금 많이 문제가 된 게 법관 전문성 문제랑 근무 기간이 굉장히 이제 맞물려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기술 보조 인력, 어떻게 이제 법관들이 다 기술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 근무 기간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 법원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보다는 좀 느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는 공감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특허법원도 아시는 대로 이제 배석 판사님들이 3년씩 근무하다가 이제 4년씩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가정법원 같은 경우 6년, 7년 이렇게 가는데 그쯤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저희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국 그 기간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제 전문성은 자연히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CAFC도 판사가 18분인가 중에서 이공계 출신이 3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재판이라는 거는 법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이해가 되면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보조 인력이 어떻게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조사관도 있으시고 지금 뭐 특허법원이 당연히 이제 기술심리관들이 와서 너무나 그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하고, 이번에 저희가 전문 심리관 제도라는 것을 들여왔습니다. 전문 심리관을 들여와서 그 전문 심리관을 한 사무관 내지 서기관급으로 한 20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근데 그 전문 심리관을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자기 쪽에 달라고, 이를테면 뭐 가사도 그렇고 뭐 파산부도 그렇고 다 요구를 하는데 상당 부분을 특허 이 지재 쪽으로 배치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법원에도 지금 특허 조사관 2분이 중앙에 나와 계신데 아마 또 추가로 배치가 될 것이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서포팅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아시는 대로 접근성 문제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1심 법원이 좀 문제가 됩니다. 1심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심을 지금도 물론 뭐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 자평하지만 2심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심을 그냥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 뭐 2심 가서 제대로 받아라 이런 웃기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2심을 지금 사후심화 시키려는 이런 그 기조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1심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심리 증거조사, 뭐 마크만 히어링 등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그 이번에 특허부 코트 추진위원회에서 다 노력이 됐던 부분이고 조정을 강화시킨다 등등 뭐 이런 부분도 다 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판결로 나가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90% 이상은 다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조정이 잘 되는가?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라 잘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시는 바대로 디스커버리를 해서 1년 정도 막 엄청난 시간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증거가 완전히 다 나와버리죠. 그때 안 내거나 고의를 안 내면 다 그 제재를 받으니까 다 나와죠. 마크만 히어링 같은 제도를 가지고서는 심리 초기에 이걸 가지고 다 해석을 해놓죠. 그러면은 사실은 소송의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다 나왔지, 뭐 명세서 다 해석했지, 법원에서 다 알지, 예측이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 승소하는 측에서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조정 화해를 하느냐? 그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배심원 재판 제도가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심원 재판 가서 한 방에 뒤집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또 합의를 해도 돈이 크기 때문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정 합의로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도 지금 우리 이 법원에서 한 거 이외에 사실심 충실화 위원회라는 걸 해서 한국도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이제 굉장히 호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는 너무 이상하고요.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증거조사 제도를 개선을 하자는 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조사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개선이 되고 1심에서 뭐 한국 스타일의 뭐 그 명세서 해석 절차, 그 마크만 히어링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우리가 가져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는 이 1심에서 강화가 되면서 결론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정 문제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1심의 기조로 아마 흐를 것 같고, 이 절차적 만족감이라는 건 뭐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 특허권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특허권자들이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뭐 재판장이 막 한번 말씀해 보시라 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한번 규칙에 넣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허법원은 그 2심인데 여기야말로 정말 뭐 중추적인 것이고 미국 CFC처럼 굉장히 이제 더욱 더 강한 권위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 CFC는 그 아시는 바대로 그 사후심이니까 거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 특허법은 사실관계까지 다 건드리는 지금 침해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더욱 더 막 강한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뭐 기조는 1심과 비슷하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이제 아주 소소한 사항으로는 특허법원이 이제 침해 사건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심리 과정에서 이제 신규 취소 소송, 뭐 무효 심판 뭐 등등 뭐 거기서 올라온 것들하고 침해 사건이 같이 돌아가게 됐을 때, 한 사건에서 병합 신긴 못 하겠지만 같이 돌아갔을 때 과연 이 기술심리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야 되느냐의 문제 등등 뭐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재 뭐 TF팀에서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죠. 뭐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 추진, 아까 말씀드렸던 IP허브 코트 추진입니다. 이거는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거 다 뭐 좋은 말만 써놔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사실 저희가 국제적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자, 이게 두 개 같은 틀인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신문에 좀 난 거는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뭐 국제 선호 법정지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뭐 누가 한국 가서 재판을 받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보기에는 이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일본의 어떤 그 폐쇄성이나 중국의 약간 불안전성 뭐 그런 거, 싱가포르는
제가 남의 나라 이렇게 험담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이제 제조업이 없는 또 특허 심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특허 중개, 거래, 뭐 조정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이 대만하고 반도체를 협의를 하는 것 같고 뭐 싱가포르하고 무슨 조정 중재를 협의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중간에서 뭔가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이제 이걸 했고요. 이거 제가 드린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 본 표입니다. 국제재판부는 이따가 한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시겠습니다만 10월 중순에 그 특허법원 국제 심포지움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서도 뭐 오시고 중국에서도 광저우에서 세 분 오시고 일본의 법원장 오시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앞으로 그거는 매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진보성 심리 방식 문제하고 이제 IP 마크 마니어링 등등인데 요게 이제 진보성이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무효라고 바로 직결이 되면서 법원에서 진보성 심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거는 특허법원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기 쉽게 쓴 특허 판결인가 하는 그 책자를 팔진 않는 건데요. 그 이제 어떤 기존의 판결들을 특허법원 판결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 새롭게 쓰는 진보성 심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절차 내규나 매뉴얼 같은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쓰는 특허법원에서 쓰는 매뉴얼들을 입수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거 문제고 전문성 문제. 이것도 뭐 넘어가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 증인 활용 방안이 이 원격 영상 증언제도 이런 거랑도 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미국에 계신 어떤 전문가다. 그럼 영상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그냥 그 증언을 하고 전문가 증인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국제재판부가 생기면서 영어로 바로 증언을 하고 여기서 동시 통역을 하고 뭐 이런 저희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그분이 그러면 과연 뭐 미국 어디서 그걸 하고 그 일종의 법정이 되는 것인데 미국 그 지역이 대한민국 법정이 되는데 그게 그러면 미국 주권 침해 문제는 없느냐라든가 그러면 그분은 우리 영사관에 모셔다 놓고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그 실무적인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큰 가닥이 잡히면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증거확보 방안은 이제 가장 그 아까도 이제 삼배배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삼배배상 문제는 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지금 대법원도 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삼배배상이 되면은 형사를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형사를 빼야 돼요. 형사처벌을 그건 원칙이거든요. 삼배배상 시키고 형사처벌 다 하고 이런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삼배배상을 집어넣으면은요 지금 미국 판결이 1조, 2조짜리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은 미국 판결이 우리나라 집행하려면 우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막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조, 2조짜리 미국 판결을 승인을 안 해줬어요. 거의. 우리나라엔 삼배배상 제도가 없다. 우리 공소양속이 안 맞는다 해서 다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다. 했었는데 우리가 삼배배상에 들어오면은 2, 3조짜리 미국 판결이 때려지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가 거부를 못해요. 이거를. 그냥 다 집행하는 게 한국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사 빼야 되고 그 미국 판결 승인이 있어서 우리가 막지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에 고등에서 미국 판결 난 거를 50%인가 몇십 %인가 승인해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대법원 가 있는데 국제사법계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대법원 입장을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안 했고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 하냐면 하도급 공정거래 뭐 그쪽에서 삼배배상을 넣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삼배배상 니들이 있다.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하도급법은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해온 게 사실인데 특허법에 들어오면은 그거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보기엔.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다른 식으로 1+1 뭐 이런 식의 다른 어떤 루트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주질 않고. 그래서 그거는 노력을 하고 논의가 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지금 법원의 조정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특허청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고 잘 안 됐지만 최근에 검찰을 통해서 이제 좀 사건을 가지고 계신데 무효 이슈 때문에 그렇죠. 무효 싸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어찌됐건 침해 사건이 오면은 이제 법원 연계 조정으로 중계는 못해도 조정으로 해서 글로 보내는 거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연계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국제재판부는 이제 신문에는 재판을 다 영어로 막 다 하면은 이게 한국 법정에서 웬 영어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소송 지휘는 한국말로 하고 다만 전문가 증인이나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영어로 하되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나중에 영어로 근데 그 판결들을 다 번역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저희가 그것도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여간 걱정하신 대로 영어가 법정 용어라고 해가지고 다 영어로 하고 한국 분들 들어오시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사를 실어봤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